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6일 기해 네 번째 기사 1593년 명만역 21년 상이 정원의 전교하기를 들으니 삭시지는 작은 나루가 아니라고 한다. 묘사와 임금의 행차가 무단히 건너가는 것은 불가하니 수신에게 취재하여야 옳을 것 같다. 예조에 물어보라 하니 회개하기를 상계대로 나를 택하여 취재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군기시가 하려었다. 항복한 외인 2명이 염초와 조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여 대가가 이르는 곳에 거느리고 간다는 것은 매우 불편할 것 같으니 영변으로 보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영변은 원수가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가지 군기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니 군관 및 관원에게 보수하여 가을부터 시작하여 염초를 구워 충분히 준비하게 하고 철을 채취하여 조총을 만들게 함이 지극히 타당할 것입니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6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경락과 원외에게 해주로 진주한다는 뜻을 이자하고 관원을 보내 문안하라 하여다. 경락에게 이자하였는데 대략에 흉적이 이미 퇴거하였고 본강이 차례로 수복되었으니 이는 실록 기부가 황희의 힘을 더 날린 덕택입니다. 본월 19일에 영유현을 떠나 경성으로 가려 하는데 가는 도중에 황해도 회주성 안에서 잠시 휴식하다가 경성이 대략 정리되는 날을 기다려 전진하여 방수하려 합니다. 삼가 배신을 보내어 알리는 바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6일 기해 일곱 번째 기사 경락에게 이자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당직이 생각해보건대 외람되이 용렬한 자들로서 전총을 입고 조상의 대업을 이어받아 민사의 주인이 되었으니 그동안 태평을 누리던 여파로 물려받은 업적에 의해 무사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일본이 하루아침에 난을 일으키니 그 무리는 일본의 전역에서 끌어모았고 훈련은 몇십 년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발도는 모두 이산되었고 삼경은 그들이 주둔한 곳이 되었습니다. 당직 한 몸이 오묘를 사수하지 못하고 부득이 천조에 호소하게 되자 천조는 문무 대신에게 명하여 형세를 회하려 지휘하게 했습니다. 평양의 진군에서는 하루도 못되어 승첩을 거두었고 한강의 임하에서는 왜적이 붕괴되어 그 시체가 강을 덮었으며 그 밖의 다른 지방도 차례로 평정되었었습니다. 당직은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고 끊겼던 종사를 잇게 한 은혜를 입었으므로 조종의 영혼 및 신민들과 기뻐하는 한편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뼈를 갈고 몸을 부수어도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없으므로 다만 서쪽을 바라보며 오열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야흐로 돌아가려던 적이 아직도 경상도에 남아 군업을 나누어 점거하고 있는가 하면 혹은 떠나면서도 떠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돌아가면서 다시 올 것처럼 보임으로써 우리 강토에 영원히 머무르고자 하고 부산을 자기들에게 한량한 것처럼 속이니 우리나라를 차지하려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막다른 지경에까지 온 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변방 관리되는 근래의 적을 만나 싸우면 다시 옛날처럼 교전하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중국 군대처럼 진압하지 않으면 대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수군은 군기를 정돈할 기회를 기다리게 했는데 저들이 수전에 약한 단점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신포를 베리지 않으면 만전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굴량에 있어서는 장만하기가 비록 어렵다고는 하나 이미 계속 운반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니 바로 이때가 당직이 위령을 힘입어 국가를 구제하는 일을 모두 끝마칠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들으니 원흉이 대영을 철수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하니
그 신축성이 있는 진태와 기밀한 묘산을 타인은 감히 엿볼 수 없으니 당직이 어찌 감히 헤아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당직은 국인과 더불어 크게 실망하여 마치 태풍과 폭우 속에서 갑자기 장막이 거쳐지고 양후가 일으킨 파도 속을 헤매는 배에서 사공처럼 호련히 사라져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토벌 작전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이 반복함과 거짓이 많은 그들의 상정이라 하지만 전장에 대해서도 기만을 감행하여 성을 떠남에 있어 여러 차례 기일을 전연하였고 후퇴하는 길에서도 학살과 노략질을 자행했으며 포로가 되었던 두 왕자를 돌려보내지 않았고 바다를 건너 본토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명군의 토벌이 없었다면 또 모르거니와 토벌을 가하면 사려 달라 애걸하고 놓아주면 방작의 기만을 일삼으니 어찌 다시 토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들의 나라는 찬탈로서 서로 대를 이어서 그 포악함은 천지에 가득 차 있는데 근래에 더욱 날뛰어 이유 없이 병난을 일으켜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죄를 따지자 더욱 포악해져서 선조이신 강정왕과 공의왕의 능을 도구로 하고 그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출병한 뜻은 포악한 적을 주살하려 함인데 어찌 저들을 그냥 놓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오직 전라 한도만이 조금 완전한 상태이니 저들이 비록 물러갔다고는 하나 이 도가 바로 그들이 욕심내는 땅입니다. 전라도는 경상도와 더불어 양남이라 하는데 서로 근접하여 있습니다. 만일 대병이 멀리 떠나면 양남이 함께 함락될 것이니 양남이 함락되면 국토의 나머지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래로는 자리발 썩고 위로는 번병의 직책을 다 하지 못할 것이니 만일 다시 황제께 우리나라에 대한 염려를 끼치어 드린다면 당직은 하늘을 우러러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왕자의 군사가 외복의 난을 구제하는 것은 비상한 것사인데 이를 종결짓지 못한다면 적은 마음을 교만하게 하여 명나라의 힘이 궁진했다고 이르지 아니하겠습니까? 만일 조급히 군사를 혈수시킨다면 어떻게 할 작정인지 알 수 없으니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청컨대 귀부는 우리나라의 정성을 불쌍히 여겨 제주하여 본래 파견된 장관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병마와 포수를 정돈하여 남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수군 육군과 협동하여 일제히 분격해서 토벌함으로써 적선이 한 척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선조 7월 39권 선조 26년 6월 17일 경자 첫 번째 계산 남 이공을 세자 시강원 사서로 민준을 첨지 중추부사로 이정규를 세자 시강원 설서로 유대경을 승경원 주서로 삼았다. 선조 7월 39권 선조 26년 6월 1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의금부와 형조에 죄수가 얼마나 있는가? 소결할 수 있는 자는 소결하라. 선조 7월 39권 선조 26년 6월 1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유원회가 보낸 글에 4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1. 과오를 뉘우쳐 천명을 두려워해야 한다. 1. 명의 자기도 모두 하늘이 명한 것인데 하물며 왕의 자리이겠습니까? 200년 동안 승평시대를 누리며 편안한 생활을 오래도록 지속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지금 유한과 그 참독을 만난 것은 하늘이 벌을 보인 것이니 군신은 마땅히 자기 죄를 살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조심하여 오륜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음탕을 일삼고 욕심을 지나치게 내면 귀신에게 주의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 그 마음을 밝게 하고 잡념을 제거하고 새로운 자세로 천명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지혜로서는 그 기업을 회복할 수 없으니 잘 생각하십시오. 2.
형벌을 가벼이 하고 세금을 박하게 하여 인심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당신 나라가 대명료를 준수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형벌에 육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길에서 판자의 손이 못 박혀 죽은 시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살인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으로 천화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국세에 대해 말한다면 하루같이 토지에서 법으로 10분의 1을 조세로 받는 듯 하나 여러 가지 종목으로 위에서 거둬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워합니다. 지금 대병은 식량과 마초가 고갈되었지만 10분의 1을 받는 조세에서 그 반을 감하여 주면 혹 유리하더라도 아사에는 이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널리 구제하되 때에 맞게 하는 복이 될 것입니다. 3. 용맹한 장사를 등용하여 국가를 보호해야 합니다. 나라가 문학을 주어함이 마치 진나라의 중림 7현과 당나라의 죽계 6일과 같아 모든 일이 폐지되고 따라서 남 모르게 서로 모해하여 마침내 호글들은 흩어져 떠나게 하였습니다. 지금 신하 중에 한 명도 창을 들고 관방을 지키려는 자가 없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찮은 무리들이 있으나 어찌 웅비지제라 칭할 수 있으며 저 김유신과 김취려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속히 살림 속에 숨어있는 인재를 수소문하여 빨리 부름에 응하는 자가 있으면 100여인을 선발하여 장상의 자리에 앉아서 국가를 부흥시키소서. 4. 무기를 만들어 전진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지금 군사가 없다고 하겠는가마는 조립을 쓰고 소매가 늘어진 큰 옷을 입고 마치 흰 양떼와 같으며 나뭇가지와 무딘 칼날이 마치 어린애 장난감 같아서 외놈이 한번 후려치면 3대 베듯이 꺾이니 어리석음이여. 당신네 군사가 함께 결전할 때마다 도리어 우리 군사에겐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주에 있는 군사들과 어떻게 진영을 합하여 지키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속히 체격이 건장한 청소년을 모집하여 가끈히 뒤로 짧게 하기를 우리 남군과 같이 하고 붉은 갑옷에 흰 두건을 우리 촉병과 같이 할 것이며 소가죽으로 몸을 감싸서 마치 물소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패 2만 장과 8장 되는 장표 2만 개, 조창 2만 자루를 만들고 사격 잘하는 4만인, 칼 잘 쓰는 2만인을 선발하여 패자를 앞에 품형으로 세우고서 뒤에 8명이 대열을 이루는데 창 쓰는 자가 이며 다음에 표창 쓰는 자가 이며 다음에 활 쓰는 자가 이며 다음에 칼 쓰는 자가 이명을 중당해야 합니다. 대체로 표창 하나에 활 쏘는 자가 2명이 끼어야 하니 이는 병법에 이른바 긴창 뒤에 활 쏘는 자를 잇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앉고 일어나고 나가고 물러나며 공격하고 찌르는 방법을 가르쳐서 물러나는 자는 진중에서 배워 주장을 두려워하기를 적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심하게 하며 올 때는 소낙비같이 갈 때는 태풍처럼 빨리 하게 하여야 하니 이것이 바로 회계의 병법입니다. 진실로 이에 능하며 밖으로는 교활한 외적을 막을 수 있을 것이요 안으로는 자립을 도모하여 귀국이 100년 동안 조공을 바쳐오던 예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보존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지금 경력이 원병을 이끌고 나온 뜻도 저버리게 될 것이니 어떻게 우리 황제께서 인자하게 돌봐주시는 지극한 뜻에 보답하겠습니까? 다만 앞에 진술한 4가지 일을 명심하여 충성을 다하고 천명을 굳건히 받드십시오 하였다. 이어 시를 적은 부채 하나를 보냈는데 그 시에 전쟁이 끝나자 푸른 물결을 대하며 임명장을 쌓아 들고 바다를 건넌다. 밥을 먹는데 기름진 쌀밥을 즐기고 단맛을 나누어 맛있는 상규를 먹는다. 채색 구름 짙은데 군자를 사모하고 붉은 열매를 의연히 대왕께 바친다. 향기로운 미전을 내게 보내니 좋은 말로 성축하며 우리 황제께 바치리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원예가 보낸 내용 중에 이해되지 않은 것을 일일이 분석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상이 이르기를 경도에 우선 묘사를 경영하고 다음에 궁시를 건축한 뒤에 여러 각사를 차례로 짓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우상이 명을 바꿔도 경도에 머무르면서 먼저 전옥을 경영하고 있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옛날 한나라 소화가 경도에 머무르면서 먼저 미양궁을 건축한 일은 있지만 전옥부터 경영했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하였다.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국가가 반탕된 나머지 경도를 다시 수복했으니 당연히 먼저 묘사를 세우고 그 다음 궁궐과 공회를 수축하여 전옥은 그 다음에 지어야 합니다. 지금 의정 유홍은 불타버린 빈터에다가 전옥을 먼저 건축하니 그 뜻을 반드시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성교가 이러하시니 신민이 누군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의 생각에는 건립하던 감옥을 헐어 전도된 실수를 징계하고 아울러 성상께서 덕을 숭상하고 형벌을 숭상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전옥이 이미 건립되었는데 하필 허물 필요야 있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7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전일 원해가 우리나라 사람이 입고 있는 넓은 도포와 큰 소매를 보고서는 개혁하라고 이자까지 하였습니다. 병부의 석상사도 사은사 한준에게 말하기를 그대 나라는 외적을 평정한 후에는 새로 세워진 나라와 다름이 없으니 여러 가지 제도를 중국의 제도에 따라서 새롭게 조치하라 하였습니다. 중국을 본받아 풍속을 변화시킬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또 전일에 중국 사시는 우리나라 복색이 임금과 신하가 한 빛가림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만일 주사가 먼저 하지 않고 다만 민간에게만 강요하면 따르리 하지 않을 것이므로 아울러 마련했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러함으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복색은 흑색을 갖추기가 어려우니 아직은 그냥 두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7일 경자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락의 본뜻은 단지 주본을 빨리 오리라는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질체한다면 예의롭지 못합니다. 지금 예조와 더불어 상의하여 19일 전에 주본을 발송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그의 뜻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한편으로 주본을 올리게 하고 한편으로는 경락에게 자청하게 하여 우리의 자문에 의거 자기가 나름대로 재본하려는 것입니다. 성문원에게 속히 주본에 쓴 내용대로 이자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7일 경자 일곱 번째 기사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유생들이 평일에 무사보기를 이당과 같이 하고 대접도 노예와 같이 하면서 오직 쓸데없는 고담, 준놈만 일 삼았으니 우리나라의 문패는 극도에 달하였는데 그 중에 경상도가 더욱 심하다. 전에 윤다견의 말을 들으니 상주에 사는 사수가 겨우 3사람뿐이라 하였다. 또 한마디 할 말이 있는데 전날 경연에서 고 제상 이준민은 이야기가 변방의 일에 미치다 말하기를 상께서는 외국을 근심하십니까? 외인은 근심할 것이 못됩니다 하였다. 내가 무슨 까닭이냐고 물었더니 준만은 짧은 옷소매에 당금을 들고 맨발로 달리는 것은 잘하나 그 밖에 다른 장기는 없으니 어찌 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외숙 조우식도 항상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그렇다면 아기발도가 있는 것은 어떤 일이냐? 하니 말하기를 아기발도는 주객의 형세를 헤아리지 못하고 적국에 깊숙이 들어왔으니 어찌 태조의 절제하는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호글이 아닙니다 하므로 나도 그렇다고 답하였다. 준민은 유장으로서 명망이 있는 자인데 그 말이 오히려 이와 같았다. 내 생각에 생원이나 진사를 뽑는 것은 장차 태학에 올리려는 것 같은데 공자의 가르침에도 활쏘기와 말타기가 있지 않았던가? 육상산이
사람을 가르칠 때도 문인들로 하여금 활쏘기를 익히게 하였다. 지금부터 생원 진사를 뽑을 때 무예까지 아울러 시험하여 관혁의 입격자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불변의 이치이니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비변사가 아래기라. 인정이 무변을 천시하고 문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배습입니다. 오늘날 상상께서 무리하기 강하지 못함을 크게 염려하여 권장하는 방도를 생각하시어 생원 진사를 뽑을 때 무예까지 아울러 시험하라 하시니 나라를 보호하고 적국을 방어하는 방책으로는 지극합니다. 그러나 새로 규정하는 규칙은 반드시 충분히 강구한 후에 시행해야만 패가 없습니다. 이런 마땅히 여러 사람의 논의를 모은 뒤에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권장할 방도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서서히 생각하여 자세히 처리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자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7일 경자 8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종상군 이축은 원훈 제신으로서 마땅히 국가와 더불어 휴척을 함께해야 하는데 왕사의 충실히 근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숨어 다니며 목숨 보존하는 것만 꾀하였습니다. 변란이 일어나자 어디로 도망하여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그가 국언을 배반한 죄는 이미 공론에 드러났으니 죄책을 가벼이 해준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헤아릴 수도 없는 이때 뻔뻔스러운 얼굴로 와서는 가식된 말로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가 이와 같이 군부를 잊고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데도 소용하라는 명령을 갑자기 내리시니 물정이 해괴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내리신 명을 거두시고 그 죄를 바로 잡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축은 공신이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7일 경자 9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변란이 일어나던 초두에 무사가 부족하여 부득이 종실로서 수기와 근시 직책을 겸대케 했으니 그 정체에 있어 매우 구차하였습니다. 지금은 무신이 차츰 모여들어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그 인습을 고치지 않으므로 물정이 모두 온편치 못하게 생각합니다. 도청관과 내삼청장과 선정관 중에 종실들은 모두 교체하소서. 근래 상내의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인심이 괴란되어 거상하는 자도 오히려 벼슬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상리에 슬픔을 다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니 어찌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언율 현감, 최응우, 안협 현감, 홍윤장은 모두 기복된 자들로서 혹 중재가 멀지 않았다고 하거나 혹은 중재가 이미 지났다고 말하면서 은근히 벼슬하려고 청탁까지 하여 뻔뻔스럽게 재직하고 있으니 이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파직하고 다시는 사용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실에게 벼슬을 주는 것이 무엇이 해로운가? 또한 아직 대가가 경사에 돌아가지 않은 상태이니 교체하지 말라. 최응우와 홍윤장은 아랜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7일 경자 10번째 기사 예주가 아뢰었다. 오는 19일은 묘사를 받들고 전진하는 날로 막대한 경사이니 하루 전에 먼저 이안한다는 뜻을 고유하소서.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8일 신축 첫번째 기사 사관원이 이 축을 서용한다는 명을 거두기를 청하니 상이 이렀다. 다른 사람과는 다른 공신은 이므로 연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8일 신축 두번째 기사 사헌부가 도청관과 내삼청장과 선정관에 재직하고 있는 종실을 교체할 것을 개청하니 상은 거둥이 임박하여 지금은 교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8일 신축 세번째 기사 상이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내가 본도의 민심을 살펴보니 교사 악측한 것은 없었다. 만일 잘 인도만 한다면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중국군을 공개하고 식량을 운반한 힘으로 국가가 마침내 회복되었으니 서민은 국가에 큰 공이 있는 백성이다. 왕 태조가 서방을 근본으로 삼은 까닭을 비로소 알만하다. 지금 본도를 멀리 떠나게 되었으니 본도 사람에게 혹 전조를 감해주거나 혹은 특별한 은택을 베풀어 그 공로에 보답해 줄 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성교를 받더니 서민은 천성이 순직하고 풍속이 돈호하여 오늘날 국가가 회복된 것은 서민의 힘이 컸다고 하시었습니다. 지금 상께서 멀리 떠나시면서 전조를 감해주거나 혹은 특별한 은택을 베푸시면 소민이 비록 어리석다 하더라도 어찌 성의를 모르겠습니까? 감사 이 원익으로 하여금 참작하여 시행한 다음 추후에 아뢰도록 하소서. 전조는 변방의 용도가 부족한 것과 관계가 되므로 전량을 감하기는 어려우니 반만 감하여 도타의 구유라는 뜻을 보이도록 하소서 하자 상이 이에 따라 지제교로 하여금 교서를 지어 감사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8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원외 유황상에게 자문을 보냈다. 그 대략에 우리나라가 황제의 위령을 힘입어 국가가 수복되었고 귀국의 문무 관은 여러분께서도 황상의 지극한 뜻을 본받아 우리를 도왔습니다. 다만 군기 등은 모두 중국에서 들여온 것을 사용하는데 근자에는 귀부에서 특별히 신거를 제조하여 전쟁용으로 대비하도록 우리나라의 병경에 보내왔습니다. 비록 적병이 퇴각한 뒤인지라 미처 사용하지는 못하였으나 구조가 매우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국을 살펴볼 때 외란을 겪을 때부터 각종의 무기가 모두 당진되었고 현재 흉적이 잠시 퇴각하였다고는 하나 채침할 염려가 반드시 없으리라고 확신하기 어려우며 사소한 무기도 스스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때 이 신거가 수송되어 이곳에 도착된 것을 보니 이는 실로 우리나라가 임전에 응용할 만한 훌륭한 무기입니다. 바라건대 귀부는 우리나라가 무기가 없음을 고려하여 이 신거를 이곳에 유치함으로써 후일에 적을 방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는데 원외가 회제하기를 귀국이 이 신거를 빌어 적을 방비하려는 뜻을 가졌다면 모름지기 본부가 이 사실을 경락에게 신청한 다음 병부의 분명한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법도에 맞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거진을 배열하는 방법과 밀고 당기고 굴리는 법도는 반드시 교훈을 받아야만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귀국은 이러한 방법을 아는 자가 없으니 신거를 유치해 둔다고 하더라도 소용없는 물건이 될 것입니다. 다시 상주에 병마를 주둔하고 있는 유부총이 이 신거와 화기를 구하여 조령을 방어하기를 청하여 지금 운반해 온다 합니다. 또 전해온 바에 의하면 군량이 떨어져 관군이 줄인 배를 견디면서 식량만을 기다린다고 하니 귀국은 속히 군량을 담당한 관원으로 하여금 조령군에게 군량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신거를 유치하여 후일에 대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9일 이민 첫 번째 계산 상이 부로들을 행궁의 문 밖에 불러 모으고 도승지 쉼 희수에게 명하여 선유하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내가 서방에 있는 동안 너희 서방민들은 물자 공급에 필요하고 또 여러 물건을 운반하는 데 매우 고달팠을 것이다. 너희들의 노고는 다른 지방의 백성들보다 몇 배나 더하였을 것으로 너희들이 빌고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국가가 멸망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면면이 존재하는 것은 실로 너희들의 힘이다. 지금 나는 너희들의 노고를 살펴서 벼슬에 제수할 사람은 벼슬에 제수하고 부역을 면제해 줄 사람은 부역을 면제해 주되 각각 등급을 두어 시행할 것이다. 또한 너희들에게 금년 조세의 반을 감해 주어 너희들의 노고에 보답하려 하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지금 나는 돌아가 너희들과는 멀리 헤어지게 되었으니 내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잘 있으라 하니 부로들이 왕의 말씀에 감격하여 말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단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9일 에민 두 번째 기사 대가가 평양부 서면 주동의 막차에 주정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9일 에민 세 번째 기사 장원이 아뢰기를 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 만일 또 큰 비가 쏟아진다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니 해가 하시는 것만 못할 듯합니다. 만일 부득이하다면 암내를 건너 전일에 동궁이 유숙하였던 곳에 임시로 머무르시는 것도 한 대책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진하든지 회가하든지 양당간에 속히 조처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비록 앞에 있는 내는 탈 없이 건넌다 해도 황해도 전역에 건너기 어려운 큰 내가 있으니 영유로 회가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모든 일을 속히 결정하라 하였다. 대신이 회개하기를 이곳에서 영유까지의 거리는 멀고 강서까지는 가깝습니다. 강서로 가는 길에는 내가 둘 있지만 만일 날씨가 조금이라도 개면 내를 건너가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고 비록 건널 수 없다 해도 전일 동궁이 유숙했던 돈산, 촌산은 대가가 머무를 만하니 전진하시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속히 준비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9일 에민 네 번째 기사 대가가 저녁에 강서현 돈산 촌 사이에 머물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19일 에민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이 이축에게 내린 서명을 회수할 것을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20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대가가 몇 시에 돈산 촌사를 출발하여 오후 시에 강서현 행궁에 도착하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20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상이 강서현 향교 앞에 이르러 수레에서 내려 지나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20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와 같은 더위와 빗속에서 내전 일행의 사정이 매우 어려울 것이니 장차 어찌하면 좋을지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대신이 회개하기를 이와 같이 장마와 더위가 극성할 때에 대가가 묘사 삼군과 더불어 일시에 전진함 비에 젖고 그 밖에 여러모로 군색할 염려가 있습니다. 신자단 마음에 누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본도의 물력이 탕진되었는데 현재 경락과 원회가 바야흐로 안주에 머무르고 있고 평양에도 또한 중국군이 항상 주둔해 있어 각 고을의 창고는 탕갈되지 않은 곳이 없는데 다시 운반해올 곡식이 없습니다. 행제소에 소용되는 곡식은 100개를 짜내 봐도 좋지 않을 만한 묘책이 떠오르지 않으니 이는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그 밖에 경성에 있는 백성을 진모하고 산능을 쓰리하는 제 반사는 실로 대단히 시급한 일입니다. 신들이 아랜 것과 대간이 논한 것은 이러한 까닭에 쓰였습니다. 지금 절후가 이와 같아 상께서 거동하시기가 어려운지라 강청할 수 없습니다. 상께서 형세를 관망하시는 한편 이르는 곳마다 하루 이틀씩 머무르시면서 점차로 전진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혹은 이 고을에서 머무르시면서 다음 달 조승까지만 기다리시면 가을이 되어 장마가 될 것이니 그때 거동하시는 것도 한 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호주로 하여금 본도 감사 및 황해도 감사와 더불어 상의하여 며칠 동안 지탱할 곡식을 운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오직 상상의 재결에 달렸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러한 절후에는 거동할 수 없으니 이곳에서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식량을 속히 마련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20일 개미호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이 축의 서명을 회수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축은 다른 사람과는 달라서 파직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21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이 강서현에 있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21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축에게 내린 서명을 회수할 것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중화부사 정엽은 전일 황주 판관으로 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막하고 비루한 일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중국군이 왕래할 때 공공연히 물하를 무역하면서 품질이 나쁜 백금으로 값을 속여 지불하다가 중국군에게 노여움을 산 일도 있습니다. 한국이 수령으로 있으면서 몸소 매매하는 일을 행하고 또 교묘하게 이익을 도모하려는 계책을 꾸몄습니다. 사류를 욕되게 하고 조정에 수치를 끼친 것이니 극심하니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축의 서명 회수는 윤할 수 없다. 정엽의 이런 풍문으로 퍼진 말이 모두 사실은 아니니 군공이 있는 사람을 경솔하게 파직할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21일 갑진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평상시 명화 강도는 정부에 보고하면 기복하여 처리하는데 지금 이 덕형의 장계를 보니 주의수를 가두고 옥에서 기르는 것은 과연 패단이 있습니다. 병난이 일어난 이후로 모든 공무는 그의 군정의 방식대로 처리하여 파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더구나 도적에 대하여 감옥에 수감하여 오래 체류시키는 것은 더욱 곤란합니다. 그러니 소소한 절도로서 정리에 관계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 주의사항이 명백히 드러나 용서하기 어려운 자는 모두 대신과 상의하여 적결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외적에게 붙었던 사람들을 벌써 힘써 진정시키라는 뜻은 이미 유도 대신에게 하사하였습니다. 또 동작교를 파괴할 때 경기수사 이빈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아 참장 낙상지가 크게 노하여 심지어는 위에 아래여 파직할 것을 청하라고까지 하였다니 유도 대신으로 하여금 잡아다가 결정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라. 우상은 당초의 채찰사가 아니었으나 죄수를 죽이는 대사는 반드시 분결해야 할 것이요 독단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21일에 갑진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대란을 겪은 후 정사에 관용하는 일이 많고 죄를 지은 자도 거의 놓아주었으니 이는 사세가 그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순변사 이 일의 장계를 보니 단천에서 안변에 이르기까지 한 고을에서 사형에 처해진 자가 무려 15인이라 하였는데 장차 남쪽 고을에서도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두어 고을에서 주살된 자가 이와 같으니 만일 온 도에서 주력을 크게 행한다면 죽을 사람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역적을 토벌하고 포악한 자를 죽이는 것은 엄중히 해야 하지만 시기를 보아 권도를 써서 진정시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중에서 죄상이 뚜렷이 드러나 신인이 공노하여 엄폐할 수 없는 자 외에 어리석어서 적에게 협박당해 협조한 자는 일체 불문에 붙이고 더욱 힘써 위안하고 다 이르도록 급히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21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원접사 윤근수의 장계를 보면 경락이 분부한 폐문의 일은 진실로 상세하지만 실제로 시행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군병이 형세에 대해서는 전후로 자문을 보내어 이미 모두 보고했습니다만 중국 장수의 근면이나 태만, 조처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보낸 사람이 혹 눈으로 직접 보고 안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회부하기가 어렵고 또 감찰이 진영을 출입할 때에도 사체가 미안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먼저 알리지 않을 수 없으니 윤근수로 하여금 말을 요량 있게 잘하여 편리한 방향으로 주선하게 하소서. 경락의 분부는 시행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조로 하여금 속히 적당한 인원을 사출하여 보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람을 추출하여 중국군을 감찰할 수 있겠는가? 또 경락이 어찌하여 스스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맡기려 하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내 생각에는 시행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진다. 또 주 청사의 일에 대해서도 전에는 그토록 재촉하더니 이제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니 이도 또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범범히 응하지 말고 상세히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21일 갑진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락이 각 진을 석관하게 하였는데 배신이 다시 생각해보니 사체가 매우 중대합니다. 어찌 경락 아문의 분부라 하여 갑자기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리에 비추어 감히 시행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접반사 윤근수에게 통첩하여 설명을 잘 하도록 하고 힘을 다하여 조처하게 하소서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9권 선조 26년 6월 21일 갑진 일곱 번째 기사 평양감사 이원익 병사 신잡 이 배사하니 상이 인견하였다. 우승지 유몽정 주석 김상준 검열 조유환 신영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수고가 많다. 감사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병사는 어디로 향하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은 지금 평양으로 향합니다 하고 신잡은 아뢰기를 소신은 울량하는 일을 친히 살피기 위하여 지금 순안으로 향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의 군량을 운반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잡이 아뢰기를 이미 어이주로 운반해온 것이 원래 일수가 5만 포대인데 다시 6천 여석으로 포장하였으나 일로의 인력이 피폐하여 운송하지 못합니다. 저번에 윤승훈에게 물어보니 말하기를 평양에 운반하여 도착한 것은 겨우 5분의 3이라고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10만 석 중에 3만 석은 이미 왔는가 하니 잡이 아뢰기를 3만 6천 석이 이미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바다로 운반하는 것이 쉽다고 하니 모름지기 힘을 다해 속히 배편으로 운반하도록 하라 하니 잡이 아뢰기를 다른 도는 배로 운반하는 것이 쉬우나 의주는 매우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배 10척 10여 척만 있어도 배로 운반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마저 없는 얻을 길이 없습니다 하였다. 원익의 아뢰기를 소신도 평양으로 울량하는 일을 감독하였는데 일도의 밀력이 탕진되어 운반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건처는 참과 참 사이에 거리가 멀지 않지만 다른 곳의 참은 그 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인력이 다한 지금 육로로 운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잡이 아뢰기를 가산 이하는 윤승훈이 정주 이하는 백유함이 순안 이하는 소신이 의주 이하는 임국로가 각각 조달하였는데 국로가 교체해 간 후에는 관장할 사람이 없으니 소홀해질 염려가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모름지기 전말을 아는 자가 이 일을 담당해야 할 것이니 후임자가 전임보다 능력이 우수하더라도 전말을 알지 못하면 담당할 수 없을 것이다. 임국로로 하여금 그 임무를 다시 구관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순안 이하의 운향하는 일은 신잡이 전담하여 구관하고 있으니 각 참의 양향 출입도 또한 겸하여 다스리게 하면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이 말하는 양향 출입이라 하면 방량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비록 조석으로 방량할 수 없다 하더라도 대군의 양향을 조달 및 출입하는 것이 겸하여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상이 이르기를 병사가 몸소 양향을 구관하는 것은 사체에 적합하지 못하다. 인말을 조발하는 것은 그 임무라 할 수 있으나 병사는 곤수인데 전국 출입을 직접 구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다. 하니 잡이 아뢰기를 이러한 식이 어찌 채무를 가리겠습니까? 소신으로 하여금 겸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몸소 집행하며 관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일 지금이라도 중국군이 평양에 도착하면 충분히 괴양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대병이 만약 지금 도착한다면 급식할 수 있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 도착하면 급식이 불가능합니다. 평양에 머무르고 있는 중국군은 4천여 명으로 일일 소비량이
거의 50녀석인데 비축된 양곡은 겨우 4만석뿐이므로 계속 지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고 자비 아래기를 만약 식량 공급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다만 식량 공급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초의 사정도 매우 어렵습니다. 신이 당초부터 보아왔는데 만일 시초를 중국군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관해와 여염집을 모두 걸어서 땔감으로 사용하니 그 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장마비가 내리고 일로의 군업이 모두 잔패되었으니 만일 미리 조치하지 않으면 또 이런 환란이 있겠기에 소신이 이미 각 고을에 이문하였지만 지금 많이 비추가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절목은 불가불 미리 조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4천여 명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군사인가? 요동에서는 온 자들인가? 하니 원에게 아뢰기를 일로에 왕래하는 사람과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들은 사인이니 나는 각자가 사사로이 양식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량을 허비하는지는 몰랐다. 이를 장관에게 말하여 각자 사사로이 양식을 갖추게 할 수는 없는가? 하니 원에게 아뢰기를 부정립이 온 후로는 규제가 있는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노상에서 보니 노새를 타거나 나귀를 타고 계속 오가던데 이들은 모두 장사하는 사람들인가? 하니 원에게 아뢰기를 장세꾼도 있고 중국군의 친속들도 생사를 탐문하려고 나온 자도 있으며 장관의 문서를 가지고 왕래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일로의 각 고을에서 모두 급식하는가? 하니 자비 아뢰기를 이들은 방랑관에게서 처벌받아오므로 일로에서 급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원에게 아뢰기를 소신이 아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말인가? 사관은 이를 기록하라 하자 원에게 아뢰기를 특별히 가자를 받으니 다만 부끄러운 마음뿐이고 아마 얼굴을 들고 사람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신은 공도 없는데 상을 받았으니 상과 벌이 이와 같으면 권성징악하는 기풍에 방해가 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도가 지금까지 부지한 것은 경의 공이요 내가 구도로 돌아가게 된 것도 경의 공이다. 앞으로 내가 경에게 보답하려는 것이 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니 사양하지 말라 하니 원에게 아뢰기를 소신이 100번 생각해 봐도 죄만 있고 공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상을 받으니 공 있는 사람을 권장하는데 어찌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은 부끄러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철수한 후에 방하는 일 등을 모름지기 10분 엄밀히 하라. 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말할 수 없으니 만일 방비를 소홀히 하면 동남에서 일어났던 변이 서북에서 생길 우려도 있다. 경험마땅히 내 뜻을 본받아 날마다 신칙을 가해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태만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머지않아 돌아가야 하므로 미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아니 자비 아뢰기를 본도의 강변을 방어하는 군사는 전으로 등과한 자가 2,400여 명인데 지금 모두 남쪽의 전쟁터에 가 있기 때문에 본도의 방어가 매우 허술하니 어찌해야 합니까? 출신한 사람들은 신이 마음대로 조처할 수 없으니 조정에서 미리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 출신한 무사들은 감사 병사로 하여금 뽑아 보내게 했는데 지금 모두 갔는가 안 갔는가? 하니 자비 아뢰기를 신이 원익과 더불어 상하여 모두 뽑아 보냈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강변 여러 진영에 무기가 떨어졌는데 이를 마련할 일이 100개 무책이니 조정에서 유념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일로를 왕래할 때 보니 큰 길가에 인가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산도 있고 물도 있어 전지에도 마땅하고 가택에도 합당한 지역인데 촌락이 적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니 자비 아뢰기를 본래 본도는 백성과 물산이 번창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주만이 조금 번성한 듯 하였지만 지금은 마을의 집이 모두 비었습니다. 하고 원익이 아뢰기를 강변은 인가가 없어서 도리어 내지만도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쪽 지방도 그러한가 하니 자비 아래기를 신이 밀양 부사로 있을 때에 남쪽 지방은 백성과 물산이 번성하고 촌락도 즐비하며 동네 부산 등의 해안 지방에는 포작한들의 집이 잇따라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도는 군 안이 허술하여 호주의 성명을 알고자 해서 서류를 찾은 모두 산실되었으니 매우 염려됩니다. 조정해서 잘 조치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하자 자비 아래기를 군적을 새로 만들어야 하나 지금은 시국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수령들이 소홀히 하여 뜻을 다 하지 않을 듯하니 중국군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만드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원익은 진영 안에 한장의 군안도 없으니 군적은 만들 수 없더라도 백성에게 조사하여 입방하게 하는 일은 폐지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신의 생각에는 중국군이 돌아가기 전에는 다른 일은 할 겨를이 없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결코 할 수 없으니 중국군이 돌아간 후에 감사, 병사 등이 유념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자비 아르기를 일족 지폐가 더욱 심하여져서 군액이 점차 감소됩니다 하고 원익에 아르기를 이 노의 백성들이 대가가 여기에 이르러 우선 일족 지폐를 제거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자비 아르기를 이른바 일족 지폐는 단지 부자 형제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 일가에까지 연관되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부자 형제 간에는 필시 사정을 알 리가 있지만 먼 일가들이 어찌 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군액이 점점 감축되고 인민이 흩어지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다만 이 도뿐만이 아니라 팔도가 모두 그러하다 하자 원에게 아뢰기를 일족 지폐는 팔도가 모두 똑같으나 군민이 흩어지는 것은 이 도가 더욱 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와 같이 되었는가 하니 자비 아뢰기를 하 삼도의 백성들은 세업이 있지만 이도의 영변 백성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굳건한 뜻이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낫뿐이요 경작하는 것은 화전뿐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므로 조금이라도 침악하면 곧 도피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일로의 형세를 보니 서쪽은 믿을만한 곳이 없고 오직 안주만이 지형이 가장 좋은데 인민은 잔폐되었고 성질은 엉성하니 이는 매우 애석한 일이다. 밀력을 길려 참호를 깊이 파고 성루를 높이 쌓아 보우장을 만든 연후에야 평양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영변을 보니 지형은 역시 좋으나 경내는 사람과 산물이 희소하고 성주에도 거주하는 백성이 적으니 매우 염려된다. 인민을 불러 모아 생업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의 급선무가 아니겠는가? 내 생각에는 평양을 근본으로 하고 안주와 영변을 보호장으로 삼아 순치 기각의 형색을 이루게 되면 서로가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한 참으를 깊이 파고 성루를 높이 쌓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 하자는 것이 아니니 밀력이 점차 보강되기를 기다려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이른바 보장이라는 것이 어찌 참호를 깊이 파고 성을 높이 쌓는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과 물자를 풍부하게 하여 안정시키고 성질을 높고 깊게 하여 진압하는 것이 어찌 보장의 도가 아니겠는가? 정주와 의주 같은 곳은 모두 믿을만하지 못하니 후일의 경들이 순행할 때 유의해서 보라. 정주성은 안에 거주하는 백성은 희소하고 또 동쪽과 서쪽이 허술한 듯하며 산이 성 밖에 있어 성 안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당초 성을 쌓을 때 어찌하여 이 산을 성 안에 넣어 쌓지 않았는가? 저기 만일 이 산에 운거하여 화살과 돌을 연달아 투하하면 성중은 지탱할 수 없을 듯하니 내가 본 바를 모두 말하였으니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본 바를 모두 말하였으니 경들도 품고 있는 생각을 말해보라 하니 몽정이 아뢰기를 강계로부터 의주사의 길은 빨리 달리면 6, 7일의 노정이지만 압록강이 해방된 후에는 비록 1000병 만말이라도 건널 수 없으니 강변의 육지는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 3월부터 8월에 이르기까지는 남군의 부방을 제외하고
가포를 거두어 토병을 양성하면 천병을 기다리지 않아도 변방 경비가 자연히 견고해질 것입니다. 하고 원익에 아뢰기를 남병 100명이 토병 1병만 한 명만 못하니 몽정의 말이 매우 옳습니다. 그러나 상교에서 벗어나는 일이므로 해주로 하여금 의논에 처리하게 하면 반드시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은 거칠애가 많고 실가는 적습니다. 만일 토병을 모아 양성하면 변방 경비는 자연히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가포만 납부하고 군정을 보내지 않으면 변장들이 군사는 없고 포만 있다고 할 것이니 변방의 경비에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자비 아뢰기를 만일 가포를 모두 도병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어찌 법련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이 도의 한 백성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남병이 부방할 때는 필수적으로 목면 12비를 가지고 와야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 하였다. 내가 이른바 무사히 돌아간다는 것은 도로 돌려보낸다는 말이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복역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였다. 내가 또 12비를 모두 쓰느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처음 들어갈 때 도방리에 면포가 있고 수월한 역에 배정되면 자역 면포가 있다. 크고 작은 복역에 모두 면포를 바쳐야 하기 때문에 비록 12비를 가지고 들어간다 해도 좋은 장수를 만나면 지탱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여 부득이 13필에서 14필을 가져야 무사히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변장들이 자행하고 있는 무리한 일이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그 밖에도 군조를 착취하는 등의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없을 정도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다만 변방을 수비하는 일만 좋지 하고 내제일에 대해서는 전혀 유념하지 않고 있다. 안주 영변은 내제이니 지금 공부를 경감하여 밀력을 기르고 성질을 견고히 하여 형세를 보강하려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원익에 아뢰기를 만일 이와 같이 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선교가 이러하니 서로는 이후로는 무사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들이 보기에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적세는 어떠한가 하니 자비 아뢰기를 저기 밀양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갈 때는 도망갈 듯이 하였는데 소사우를 방비하는 따위는 반드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좁아서 비록 중국군이라도 반드시 이것은 너무 좁아서 중국군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원익이 아뢰기를 사람들이 모두 저기 경성에서 나간 것은 반드시 도주한 것이라고 하지만 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경성에서 오랫동안 중국군과 대치하면 그들이 사정이 반드시 궁색하게 될 것을 알고 부득이하여 경성에서 물러간 것입니다. 부산은 적의 본국과 가까우니 그곳에 응구하면서 중국군이 돌아가기를 기다리려는 뜻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경성에서 물러갈 때 사람들은 모두 도주하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나는 그들의 간모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쉽게 가지 않을 것이라 여겼었다. 병사가 보기에는 적이 쉽게 돌아가겠는가 아니면 더디 돌아가겠는가 어찌 생각하는가 하자 자비 아뢰기를 적은 중국군이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을 알고서 한 모퉁이에 운과하여 양산, 기장 등 요새를 방어하여 중국군이 돌아가를 기다리고 있고 한편으로는 굴양을 운반해 오고 있으니 이것은 바로 앉아서 골탕을 먹이자는 수법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경의 말과 같다면 작지 않은 근심거리이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계책은 상중하 세 가지가 있는데 저들이 비록 하책을 선다 해도 우리는 저들이 상책을 쓸 것이라 여기고 강력히 방도를 취해야 옳을 것입니다.
하물며 저들이 하책을 쓰지 않을 때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매우 타당하다. 내가 항상 변방을 굳게 수비해야 한다고 전교한 뜻도 이와 같다 하였다. 자비 아뢰기를 김해 창원의 적이 만약 전과 같이 굳게 지킨다면 이는 반드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부산 동래로 물러가서 운거한다면 이곳은 육지의 끝이니 도주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해 창원의 적이 지금까지 나가지 않은 것은 진실로 경이 우려하는 바와 같거니와 만일 바다를 건너간다 해도 어찌 다시 건너오기가 어렵겠는가. 저기 만약 중국군이 속히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잠시 대마도로 물러갔다가 중국군이 돌아가기를 기다려 다시 올 것이다. 형들은 말한 바가 있으면 모두 진술하라. 내가 그 말을 채택하여 처리하겠다 하자 원에게 아뢰기를 전일에 하교하신 것을 보니 원근의 어리석은 백성들까지 감격하여 눈물을 흐리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소신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봉행하겠습니다. 중국군이 돌아가기 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태가 따라 장계를 올리겠으니 조정해서 처리하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했다. 상이 이르기를 평소와 일반 백성은 같을 수가 없는데 하루아침에 농부를 전쟁터로 몰아넣었으니 달아나지 않으면 죽을 판이다. 군사훈련에 대한 일은 경들은 마음을 다하라 하니 원에게 아뢰기를 지금 국가가 다시 수복된 이때 반드시 백성과 더불어 편안히 억만년을 누릴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부역을 피하는 것은 매우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실정은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돌이켜 생각해보면 백성의 사정은 진실로 가련합니다. 하니 자비 아뢰기를 백성이 여력이 있은 후에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으니 양민하는 절목을 간과하여 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사도 영남에 가보았는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미처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락과 원에는 모두 조령에 관을 설치하라는데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저기 호남으로부터 대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자비 아뢰기를 이른바 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소위 관이란 중국의 사내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니 몽정이 아뢰기를 사내관과 같이 한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사의 소견은 어떠한가? 하니 자비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지형을 알지 못하여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비록 조령이 아니더라도 운봉의 팔랑치와 같은 것도 모두 넘어올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령 이 아래에 방할 수 있는 것도 또 있는가? 하니 자비 아뢰기를 밀양등과 같은 것도 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조령만큼 험준하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화의 칭호를 승격시키는 일은 어떠한가? 하니 원에게 아뢰기를 매우 타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싸웠는가? 하니 원에게 아뢰기를 중화 사람들은 종시 적에게 따르지 않고 비록 촌부와 야로들까지도 오히려 힘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그 고을에 명예를 아끼는 몇 사람이 있어 장은하기를 차라리 적에게 죽을지언정 적에게 붙어 살 수는 없다 하니 소민들도 이를 조차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기약하였습니다. 당초 적의 경보가 매우 위급할 때 신이 배를 바닷가에 정박시키고서 백성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들이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가 죽는 것은 당연할지라도 너희 처자들은 사세가 급해지면 도망할 곳이 없으니 먼저 배 위에 오르게 하고서 적세를 관망하는 것이었단가 하였더니 백성들은 대답하기를 차라리 적에게 죽을지언정 강을 건너 어디로 가겠는가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기를 계속했습니다. 신은 그들의 의리에 깊이 감복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을 죽인 것도 많은가 하자 원에게 아뢰기를 적을 많이 죽였으며 그들도 전사자가 많았으나 어찌 헛되이 죽었겠습니까? 외적도 또한 중화를 이끌어 완악하게가 비할 데 없다고 하며 가옥을 분탕질을 하고 인민을 사륙함이 다른 도보다 심하였습니다. 이부의 인민의 자력을 각별히 감하여 장려하는 뜻을 보여주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전번 과거를 치를 때 중화 백성들은 적의 토벌을 급선무로 삼아 그 때문에 과거에도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국가에서 반드시 너희들을 위해 따로 과거를 보일 것이니 너희들은 힘을 다하여 적을 무찌리라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러한 뜻을 비변사에 보고하였더니 비변사에서는 과거를 따로 시행하기가 어렵다 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과거를 따로 시행하여 인지를 취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과거를 따로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이 부에 과거 인원수를 넉넉히 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하였다. 자비 아뢰기를 중화 인민들에게 각별히 하사하여 교유함으로써 장려하는 뜻을 보이면 다른 곳의 인민들도 감동하여 헌기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화에도 인재가 있는가 하자 자비 아뢰기를 별로 인재는 없으나 유학을 업으로 하는 자는 많습니다 하였다.